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하도 사드 논란이 많아서 뭐 페이스북이니 뭐니 막 엄청 질문들이 오고, 또 카톡으로도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신 분들도 오고 이리저리 연락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사드가 뭐냐, 사드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도 뭐 저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좀 떠들고 해가지고 진짜 뭐 그냥 뭐 넘기기도 그렇고 안 넘기기도 그렇고 한데, 그래도 또 뭐 저한테 묻는 말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사드가 뭐냐, 일단 사드는요 그 이름 자체가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이죠. 종말, 마지막.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의 고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딜 안 가, 마지막 단계잖아요.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의 고고도 위치입니다. 그래서 40에서 150km 정도 되는 고도에서 요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국으로 날아가거나 혹은 뭐 일본으로 날아가거나 다른 데로 날아가면 터미널이 아니잖아요. 인터미디어지, 중간이지, 그죠? 인터미디어잖아요. 중간 코스야. 미디움이라고, 중간. 그러니까 터미널로 와야만 교전이 가능한 게 사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에서 최종 단계에서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왜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느냐? 그 낮은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게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는데,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 요격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먼저 더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사드예요. 쉽게 말해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마지막에 요격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는 그 데미지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한 번 더 교전을 하자라는 게 사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사드가 뭐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국이 미국으로 쏘는 미사일을 우리가 중간에서 인터셉트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GBI 미사일이에요. 그건 따로 있어요. 그리고 SM3 정도가 되면 일정 부분 중국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이 부스트 단계에서 SM3로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M3는 고도가 500km까지 올라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일단 사드는 50에서 150km이기 때문에 200km, 300km, 500km, 800km, 10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은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 그럼 50에서 150으로 요격이 되니까 그 밑으로 쏘는 거는 요격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당연히 요격을 할 수가 없지. 50에서 150인데 40에서 1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30에서도 교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되고 적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이 충분히 우리가 계산만 된다면 20km, 30km에서도 교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드 자체는 40에서 150km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각으로 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사드 레이더입니다. AN/TPY-2 레이더죠. 그러니까 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어 디펜스듯이 얘 AN/TPY-2 레이더도 마찬가지로 TPY-2 트랜스포터블이에요. 여기 보시면 바퀴 보이시죠? 얘는 바퀴로 끌고 다닐 수가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이 성주에 있다고 해서 성주에서만 작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사시가 되면 이 미사일 부대가 이 레이더를 끌고 갑니다. 여기 바퀴 보이시죠, 여러분? 바퀴로 끌고 가서 대한민국 어디든 전개를 해서 딱 위치하고 교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더는 이제 120도로 빈 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손 모양처럼 이렇게 빈 방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빈 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보려면, 지금 이쪽을, 여러분 쪽을 북쪽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보려면 서쪽으로 이렇게 돌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얘 레이더의 모드는 터미널 모드로 운영을 합니다. 미사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미널 모드는요, 마지막에 날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교전 통제하기 위한 모드예요. 그리고 얘가 전방 감시 모드를 할 수도 있어요. 포워드 베이스드 모드라고 합니다. FB 모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FB 모드, 포워드 베이스드 모드로 할 때는 약 한 1200km에서 출력에 따라서 한 2000km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탄도탄을 감시하기 위한 모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탄도탄을 감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
요격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포워드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터미널 모드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포워드 베이스 모드로 하면 어때? 웃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어떠냐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지금 이미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미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린파인 레이더. 얼마 전에 사무실 세팅을 하는 바람에 그린파인 레이더가 어디 있는지 없어졌네요.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미 2000km 이상 이미 이 AN/TPY2 이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오직 대탄도탄만 탐지를 하는 그린파인,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4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어. 그런데 이 쬐깔한 게 그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게 중국을 본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왜 중국을 보면 안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저한테 연락이 오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LSM도 똑같아요. LSM도 40에서 한 60, 70까지, 그리고 LSM2 같은 경우는 더 고도를 올리겠죠? 걔도 40km 이하는 LSM도 교전을 못해. 왜냐하면 각국의 미사일이 자기가 가장 잘 교전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40에서 15km 사이에서 교전을 할 수 있는 게 공기 중에, 그러니까 민첩한 기동을 날개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사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외기권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습니다. 희박하죠, 있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축투력으로 이 킬 비글로 갖다가 부딪히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km 미만으로 오면 당연히 요격을 못하고 40km 미만으로 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패트리어트하고 천궁2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진짜 웃겨 죽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글을 하나 썼는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인데 얼마나 웃기냐면, 자, 사드가 있어. 근데 이웃에 도둑놈이 살아. 그래서 이 도둑놈이 우리 집에 언제든지 도둑질을 하려고 소시탐탐 노리는 놈이 있어. 그리고 이미 전과도 있어. 여러 번 이미 여러 집을 훔쳐서 턴 놈도 있어요. 약탈을 해갈지도 몰라. 아주 잠재적 범죄자야. 이미 깜빡이도 여러 번 갔다 왔어. 미사일 실험도 벌써 여러 번 했죠. 아니, 그래서 집주인이 야, 이거 자기 마당에다가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담장을 왜 설치하냐? 저놈이 도둑놈이라서 언제 우리 마당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뭘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애초에 마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담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사드죠. 그랬더니 아니, 이미 현관문에 수입 자물쇠 패트리어트와 그 다음에 국산 자물쇠 천궁2가 있는데, 즉 현관문을 잠글 수가 있는데 마당에 담을 왜 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놈은 도둑놈이고 태생부터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놈이기 때문에 현관문 이 수입 자물쇠도 있고 국산 자물쇠도 있지만 현관문 열어놨을 때 그 도둑놈이 쏙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당에 담을 치자. 이게 바로 사드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마당에 담을 치면 저 도둑놈들하고 그 패거리들이 싫어한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불쾌해진대. 그래서 그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당에 담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멍멍소리예요, 이게. 우리 안방을 지키기 위해서 마당에 담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건데, 도둑놈들 쟤네들 심기 건드린다고, 쟤네들이 불쾌해한다고 설치하지 말라는 거야. 웃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마당에 담을 친다는 건데, 쟤네들은 자꾸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야, 그거 남의 집으로 넘어가는 도둑을 못 가게 하는 담장이다라고 자꾸 왜곡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마당에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우리 집 마당에 담장을 치는 거야. 근데 저거는 남의 집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저쪽에다가 담장을 치는 걸로 고쾌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놈들이죠. 우리 집 마당에 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집 마당에 쳤더니 저 집으로 못 넘어가.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동맹국이 미사일을 맞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사전에 방어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조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스쿼드 B와 C 현재 얘네들이 한 600여 발 정도 가지고 있고, 노동 A, 노동 B를 약 한 300~400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고 고도, 얘네들의 정점 고도가 대략 스쿼드 B가 한 94km, 스쿼드 C가 140km, 노동은 230km, 노동 B는
한 7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 정점 고도를 넘어서서 종말 단계, 즉 타겟 에어리어에 들어오게 되면 종말 단계로 들어오는 순간의 고도는 약 300km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AN/TPY-2 레이더는 표적을 잡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종말 고도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우리가 탄을 쏘겠죠. 얘는 300km에서 내려오고 우리는 탄을 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150km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요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주 오래전 자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 즉 하나가 평택에 배치되었을 때 방어 구역인데요. 만일에 적이 한 발의 탄도탄만 쏘게 되면 이렇게 넓은 푸른색의 방어 구역을 갖게 됩니다. 이건 로키드 마틴이 제공해준 자료예요. 하나만 배치가 돼서 적이 한 발 혹은 소량의 탄도탄만 쐈을 때는 요 파란 부분만큼만 커버가 돼요. 그런데 만일에 적이 다량의 탄도탄을 쏜다. 그러면 이 방어 구역이 이렇게 좁아져. 이렇게 좁아지는 이유는 사드 미사일이 이 AN/TPY-2 레이더가 동시에 표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어구역 내에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보다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탄도탄이 방어를 할 수 있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구역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두 개의 포대가 배치가 되면 한반도의 전역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는 성주, 하나는 저 평택이겠죠. 저렇게 두 개만 놔둬도 거의 한반도의 전역을 다 커버가 가능한데, 잘 보시면 파란색은 휴전선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저 녹색은 휴전선까지 못 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일부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택에 있는 포대가 조금 더 북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수도권을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겠죠. 두 개가 배치가 되면 적이 소량의 탄도탄을 쐈을 때는 전 한반도 구역이 다 커버가 되고, 다량의 탄도탄을 쐈을 때는 서울 수도권은 커버가 안 돼요. 왜냐? 다량의 탄을 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여러분도 컴퓨터에 게임하면서 뭐 여러 개 하다 보면 컴퓨터가 렉 걸리는 것처럼 이 미사일 시스템도 동일해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포대를 하나 더 배치를 해서 조금만 더 북쪽에 배치를 한다면 브린 에어리어 방어구역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수도권이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드는 왜 성주에 있고 예전에는 왜 평택에만 배치를 하려고 했느냐, 미군 부대만 방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사드는 적의 야포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적의 단거리 지대지 공격에도 주요 표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우선 적의 야포 사정거리로부터 충분히 원거리에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평택과 우리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 그리고 각 공군의 주요 자산들을 충분히 커버하면서 부산으로 오는 우리 양육 공항과 김해기지, 그 다음에 부산으로 엄청나게 물자가 들어오는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성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얘 바퀴가 왜 달려있다 그랬습니까? 이 바퀴가 달려있는 이유는 얘는 끌고 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AN/TPY-2 레이더입니다. TP, 트랜스포터블이란 뜻이에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얘가 긴급한 상황이 되면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바탕 화면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드가 무슨 중국이 미국으로 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이게 중국의 주요 기지입니다. 루시나 루양 그리고 난양에 있는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얘네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고도로도 사드가 교전을 못하지만 이 직선으로만 봐도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한반도는 아예 한반도 상공을 통과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 지구를 보시면 얘가 쏘면 이렇게 이 북극을
거쳐서 갑니다. 북극을 거쳐서 미국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해를 쏘면은 미국의 LA군요. 미국 서부를 쏘면 뭐 날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미국 서부도 안 날아가고 미국 동부를 경향해서 워싱턴이라든지 버스턴 같은 데를 쏜다고 해버리면 더더욱이 인류 비껴가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사드로는 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조차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도가 수천 킬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드로는 요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국으로 갈 수 있냐라고 한다고 보냐면 되게 재미난 게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왜 중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런 자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이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이 지도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도를 보면서 그래요. 이거는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가 원래 이런 원형 구형이잖아요. 구형.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항해를 하면서 이 항적선, 그러니까 배가 가는 배를 갖다가 일적으로 거서 얘를 갖다가 좀 일반적으로 배를 타보지 않거나 3차원 공중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펼친 거예요. 지도를. 자, 이렇게 둥그란 걸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도 부분이나 위도가 낮은 데는 원래 거리가 그대로 나오겠죠. 위도나 경도가. 근데 얘 끝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펴지니까 이 거리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메르카토르 도법상에 여기 중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마치 한국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탄도탄이 둥그렇게 날아간다고. 그리고 북극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뭐 중국이 미국에다가 쏘는 미사일이 마치 무슨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그걸 막아주는 거라고 이렇게 메르카토르 도법이 이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이렇게 펴진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이건 너무 무식하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무식한 선동이 먹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당에 담장을 친다고 했는데 이걸 방해하면은 뭐다? 한패다. 같은 패거리겠죠.